잠깐, 매일 아침 드시는 계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그 계란이 60세 이후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100년지에 45년 차 내과 전문의 정찬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계란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계란을 이렇게만 드신다면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흐릿했던 기억력을 되살려 활기찬 인생을 되찾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제 환자분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만큼 완벽한 식품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며 건강 하나는 자부하셨던 70대 남성 한 분이 심각한 피로감과 근육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란 흰자가 최고의 단백질이라는 말을 듣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할 겸 지난 1년간 매일 아침 계란 흰자만 4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좋다고 하니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으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만성, 심부전 3기에 가까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드셨던 계란 흰자가 잘못된 섭취법 때문에 오히려 노화된 신장에 엄청난 단백질 쓰레기를 떠넘기며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계란은 분명 완전 식품에 가까운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버리시는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레시틴과 콜린 성분은 우리 몸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영웅들입니다. 레시틴은 강력한 천연 유화제입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끈적한 기름때를 세제가 녹여내는 것처럼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녹여 혈액 속으로 운반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죠. 또한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즉, 노른자는 그 자체로 뇌 영양제인 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혈관 청소부와 뇌 영양제를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행동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훌륭한 계란도 60세 이후 기능이 떨어진 우리 몸에는 먹는 방법에 따라 엄청난 부담을 주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뜬히 소화시켰던 계란 하나가 이제는 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유와 우리 몸을 살리는 현명한 해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몸을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만큼은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날계란과 반숙란의 유혹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특히 기력이 없을 때 고소한 날계란 하나를 참기름에 톡 떨어뜨려 드시거나 덜 익혀 부드러운 반숙란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젊었을 때는 그것이 별미이자 보양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60세 이후의 몸에게 덜 익힌 계란은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닭의 분변에 있다가 계란 껍데기로 옮겨 붙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살모넬라균은 가벼운 배탈이나 장염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균이 약해진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침투했을 때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폐혈증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전신 감염으로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 중증 폐혈증의 사망률은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 1%의 위험이라도 내게 닥치면 그것은 100%의 재앙이 됩니다.
소중한 내 몸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경고.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계란 흰자만 드시는 습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계란 흰자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순도 높은 단백질, 알부민의 훌륭한 공급원이 맞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 흰자 속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우리 몸의 보석 같은 영양소인 비오틴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비타민 도둑과도 같습니다. 비오틴은 우리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원인 모를 탈모, 손발톱 깨짐, 무기력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78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 흰자만 드시다가 원인 모를 손발 저림과 피부 트러블로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결국 저와의 상담을 통해 식습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계란을 완전히 익혀 노른자와 함께 드시도록 처방한 뒤에야 3개월 만에 그 지긋지긋했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란 하나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잠시 후 계란의 힘을 200%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 식품과 명의가 추천하는 완벽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중요한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세 번째 경고.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계란과의 궁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으로 약 한두 가지는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계란 하나가 이 약들의 효과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피를 묽게 만든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대구에 사시는 한 80대 환자분은 와파린을 복용하시면서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떨 때는 노른자를 다 드시고 어떨 때는 반만 드시는 등 비타민 K 섭취량이 매일같이 널뛰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약효가 불안정해지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은 보통 저녁 식후나 잠들기 전에 복용하여 약효를 극대화하는데 야식으로 계란을 드시게 되면 계란의 지방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여 효과를 최대 4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매일 꼬박꼬박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내 몸을 지키는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와 계란을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경고. 아침 공복에 먹는 계란이 당신의 혈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아침 식사로 계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우리 몸의 아침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시간대의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내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처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이 세계적인 학술지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계란 프라이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혈관을 병들게 하는 공격수가 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듯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드 에그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 조리법은 노화된 우리 소화기관에게는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은 계란의 단백질 구조를 딱딱하게 변성시켜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췌장 효소 분비량은 이미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온으로 조리된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마가린이나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으로 조리한 계란은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혈관 쓰레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계란의 모든 영양을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최종 처방전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첫째, 계란을 드실 가장 이상적인 황금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연구 결과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효율이 가장 높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또한 최적인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출출해지는 오후에 삶은 계란 하나는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 되어 저녁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둘째, 최고의 조리법은 저온에서 천천히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0분에서 12분간 천천히 삶는 방식, 혹은 부드러운 달걀찜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고 소화 흡수율은 최대로 높이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셋째, 계란의 힘을 200% 끌어올리는 최고의 짝꿍과 최악의 짝꿍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짝꿍은 단연 채소입니다. 토마토와 함께 익혀 먹으면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높아지고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반면 최악의 짝꿍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는 혈관 건강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과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고 동물성 포화 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계란이 베이컨 한 조각 때문에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박사님, 그럼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안전한가요?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로 제한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개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병,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드시거나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로 조절하며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 유정란, 동물복질환이 비싸던데 정말 더 좋은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핵심 영양 성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계란은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좁은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자란 닭이 낳은 동물복질환이나 유정란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고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풀과 벌레를 먹고 자란 닭의 계란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계란을 먹으면 안 되나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은 최고급 단백질이지만 무심코 드셨다가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란은 무조건 좋다는 막연한 믿음 뒤에 숨겨진
시니어 건강의 중요한 비밀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날계란과 반숙란은 피하십시오. 둘째, 흰자만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약을 드신다면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넷째, 아침 공복보다는 오후에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다섯째, 튀기기보다는 저온에서 삶아 드십시오. 여섯째,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의 조합은 최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쌓아 올린 건강의 벽돌 한 장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새로운 실천을 다짐하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첫 번째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 오후 간식은 토마토를 곁들인 삶은 계란으로 처럼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에 저희 100년지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내과 전문의 정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